대한민국은 타우러스 미사일을 도입하기 전 미국 록히드 마틴사의 JASSM 미사일을 도입 요청했지만 미 국방부와 미 의회에서 한국이 제점 미사일의 기술을 복제해 제3국에 수출하는 경우를 우려해 수출 승인을 해주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도입 기간이 길어지고 한국 공군이 애를 태우자 록히드 마틴사가 가격이 매우 높게 책정했다. 미국의 우방국이라며 도입을 시도했지만 무산되자 독일의 타우러스사의 스텔스 순항 미사일인 타우러스 미사일을 2015년도부터 200발을 순차적으로 5천억 원의 예산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KEPD-350 토러스, 독일과 스웨덴이 공동 제작한 공대지 순항 미사일이다. 정확히는 MBDA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을 만든 MBDA의 독일 지부와 칼 구스타프 무반동포를 만든 사부 보포스 다이나믹스에서 각각의 지분을 출자해서 만든 타우러스 시스템즈에서 제작했다. 사거리가 500km 이상으로 적이 지상, 항공 유격 부대의 작전 범위 밖에서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 공군이 타우러스를 갖게 됨으로써 휴전선 이남에서 평양을 비롯해 북한 전역이 타격권 안에 들어왔다. 특히 조종사와 전투기 손실을 최소화하게 되었다. 타우러스는 독일 공군의 토네이도 IDS와 스웨덴 공군의 제임즈 39 그리펜, 스페인 공군의 FA-18과 영국 공군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한국 공군 F-15K를 통해 운용 중이다. 기본적으로 이 미사일은 슬래머보다 한 체급 더 큰 미사일이다. 그만큼 더 위력이 크며 내부에 다양한 종류의 탄들을 탑재할 수 있고 메피스토라는 별칭의 다중탄들을 탑재하여 지하시설 관통도 가능하다. 앞에 성형 자격탄을 배치해 구멍을 뚫고 후방이 약간 가느다란 탄두가 내부에서 폭발하는 방식. 철근 콘크리트 5m 이상을 관통한다. 이는 500kg밖에 안 되는 메피스토 탄두로 2톤 벙커버스터와 맞먹는 관통력을 발휘한다는 의미다. 유도 방식은 GPS, INS, TERCOM 등을 복합적으로 이용하여 TERCOM보다 입력 정보가 단순하고 GPS 교란에도 영향을 덜 받는 등의 장점이 있다. 그리고 표적에 명중하기 직전에는 적외선 카메라까지 유도에 사용하여 정확성이 매우 높다. 2010년 10월 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애초 한국 공군은 북한의 주요 전략 표적 공격을 위한 지상 수상 수중 공중 발사형 미사일 전력에 목적으로 보잉 F-15K에 장착할 순항 미사일로 생산이 중단된 슬래머 대신 록히드 마틴 JASSM을 수입하려고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003년 7월 사거리 370km 이상인 JASSM 260발을 2012년까지 2038억 원에 구매키로 했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에서 수출 승인이 나지 않아 일정이 계속 지연되다가 결국 도입을 접었다. JASSM이 여전히 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반면 타우러스는 이미 스페인과 독일 등이 수백 기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는 검증된 공대지 스텔스 순항 미사일이다. 초기에는 JASSM보다 한 발당 가격이 2에서 3배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 점에서 군 당국은 타우러스를 도입할 경우 확보 수량이 JASSM보다 적은 100발 미만에 그치고 공대지 유도탄 몫으로 할당된 북한 내 핵심 표적 250여 개를 무력화하는 데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여 그동안 결정이 지연되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도입 결정이 지연되면서 JASSM의 가격도 상승하여 타우러스와 큰 차이가 없을 정도가 되었다. 2013년 6월 19일 제67회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타우러스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승인되어 도입이 공식화되었다. 그리고 11월 27일 군 당국은 타우러스 200발을 총 5천억 원 예산으로 2015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기로 제작사와의 계약을 완료했다고 드디어 발표했다. 당시 군 당국은 향후 타우러스와 동급의 국산 공대지 순항 미사일을 차체 개발해 2020년 이후 실전 배치가 목표라고 밝혔었다.
타우러스 제작사에 따르면 이는 한국군과 타우러스 개발업체와의 공동 개발로서 타우러스의 개량형 개발이 될 것이며 공군뿐만 아니라 육, 해, 군도 같이 쓰는 미사일이 목표라고 했다. 이는 타우러스 미사일의 제작사 측에서 관련 기술의 이전을 포함하는 계약 조건에 동의한 것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 군 당국은 타우러스 미사일의 개발, 제작에 적용된 다수의 첨단 기술, 특히 DRCOM보다 단순화되고 GPS 교란에 방해받지 않는 복합 유도장치, 그리고 지하관통 기능을 갖춘 다중탄두 등의 높은 기대를 갖고 있다. 이들 모두 한국군의 국산 순항미사일 현무-3의 개량, 기술적 한계 극복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요소들이기 때문이다. 즉 굳이 따로 국산 공대지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고 계속 타우러스를 사다 써도 여전히 저 기술들은 쓸모가 있다는 장점이 있다. 왜 이렇게 타우러스 제작사 측에서 심각하게 협조적으로 나오는 것이냐면 타우러스도 판매 활로를 찾기가 어려워서 생산이 중단될 수도 있던 상황이라 한국 판매를 통해 활로를 개척해보려는 의도가 깔려있어 판매와 구매가 동시에 욕구를 충족했기 때문이다. 1. 한국이 도입하는 타우러스 미사일은 여러 종류의 타우러스 미사일 버전 중 타우러스 350을 도입하고 있다. 2. 타우러스 미사일의 성능, 종류 스텔스 순항 미사일, 무게 1400kg, 길이 5.1m, 직경 1.08m, 탄두 중량 480kg, 사거리 500km, 관통력 강화 콘크리트 6m이다. 특히 타우러스 미사일의 가장 큰 장점은 미국의 벙커버스터와 같이 6m 두께의 강화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가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 이 장점은 북한의 군사시설이 대부분 땅속에 많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을 상대할 때 매우 큰 장점이 된다. 3. 타우러스 미사일은 미사일 무게로 인해 KF-16과 같이 단발용 엔진을 장착한 전투기는 장착이 불가하고 쌍발용 엔진을 장착한 F-15K에 두발 장착이 가능하다. 향후 개발 중에 있는 국산 타우러스가 개발되면 KF-16, F-52에도 장착을 목표로 하고 있고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KF-X 즉 한국형 전투기에도 장착될 예정이다. 4. 미래의 타우러스 미사일 향후 전망. 1. 지상 발사형 타우러스 미사일. 우리 군은 타우러스 미사일 시스템을 응용하여 지상 발사형 순항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2. 단발형 전투기에도 탑재 가능한 타우러스 미사일. 기존형 사거리 500km형보다 다소 축소된 사거리 400km급의 축소형을 개발 중에 있다. 이 경우 F-15K 60대로 한정되어 있는 타우러스의 탑재, 발사 수단이 FA-50이나 F-16을 비롯한 중소형 전투기에도 장착이 가능해진다. 군 당국은 향후 타우러스와 동급의 국산 공대지 순항 미사일을 차체 개발해 2020년 이후 실전 배치가 목표라고 밝혔다. 타우러스 제작사에 따르면 이는 한국군과 타우러스 개발업체와의 공동 개발로서 타우러스의 개량형 개발이 될 것이며 공군뿐만 아니라 육해군도 같이 쓰는 미사일이 목표라고 했다. 이는 타우러스 미사일의 제작사 측에서 관련 기술의 이전을 포함하는 계약 조건에 동의한 것을 바탕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군 당국은 타우러스 미사일의 개발, 제작에 적용된 다수의 첨단 기술, 특히 DRCOM보다 단순화되고 GPS 교란에 방해받지 않는 복합 유도장치, 그리고 지하관통 기능을 갖춘 다중탄두 등의 높은 기대를 갖고 있다. 이들 모두 한국군의 국산 순항 미사일 현무-3의 개량, 기술적 한계 극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요소이다. 공군의 무장력 F-15K 타우러스와 F-35A의 공대공 미사일. 스텔스 전투기 F-35A가 한국 공군에 인도되면서 한국은 스텔스 전투기 보유국에 합류했다. 한국 공군은 2021년까지 40대를 순차적으로 인도받아 실전 배치할 예정이다. 미국 로키드 마틴사가 생산한 F-35A는 최대 속력 마하 1.8,
최대 항속거리는 약 2200km로 전투 행동 반경은 약 1100km로 알려져 있다. F-35는 완전 네트워크화된 5세대 다목적 전투기로서 첨단 스텔스 성능, 센서 퓨전, 데이터 링크 성능을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성능 레이더를 탑재하여 150여 킬로미터의 전방에 있는 다수의 공중 표적을 동시에 식별할 만큼 탐지율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공대공, 공대지 양작전에서 F-35 전투기의 잠재 성능을 최고도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체 자체의 성능과 조화를 이루는 무장들이 요구된다. F-35가 최대한의 성능 발휘를 위해서 특히 제공권 확보를 위한 공대공 무장에 있어서는 레이더의 성능에 적합한 좀 더 원거리에서 타격이 가능한 유도탄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는 영국 공군이 F-35에 이미 채택했는데 데이터 링크를 통한 네트워크화된 미사일로 F-35의 상황 인식 성능을 최대화시킨다. 미티어 미사일은 고성능 BVRAAM 계열의 미사일이다. 미티어 미사일은 덕티드 로켓 기술을 적용해 현재 최대 사거리 50km 정도인 중거리 미사일의 사거리를 200km 이상으로 늘린 최초의 미사일이다. 여기에 충돌 및 근접 신관을 탑재하고 있으며 파편 폭발형 탄두를 장착하고 있어 충돌 시 살상력을 극대화한다. 또한 혹독한 전자전 환경에서도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추력 조절 장치를 내장한 램제트 엔진과 능동 레이더 탐색기의 조합을 통해 미티어는 속도를 내며 적기를 향해 날아가며 기동성과 확장된 사거리로 기존 전투기나 여타 시계의 BVR 미사일의 서너 배에 달하는 회피불능 구역을 확보할 수 있다. 영국은 미티어를 F-35의 공대공 주력 무기로 사용할 계획이며 F-35 42대를 도입하는 일본도 미티어 장착을 추진하고 있다. 전투기의 성능과 무장력 그리고 작전 개념에 따라 전투기별 주요 임무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F-35가 전량 인도되어 전력화되는 시점 또는 어쩌면 그 이후 일정 시점까지도 향후 단연간 한국의 주력 전투기는 F-15K가 될 것으로 보인다. F-15K는 2명의 조종사가 탑승하는 쌍발 엔진의 대형 전투기로 최고 속도 마하 2.3, 전투 행동 반경은 약 1800km로 독도는 물론 한반도 전역을 커버할 수 있다. 또한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최신 항법 및 조준 장비인 타이거-아이, 조종사 헬멧 장착 시흔 장치, 10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AN/APG-63 레이더 등을 탑재하고 있다. F-15K는 주로 공격 및 전략적 임무를 수행하는 전략 타격기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투기로 3000파운드의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다. 타우러스는 사거리가 500km 이상으로 장거리 작전에 유리하다. 또한 지연 신관을 장착하고 있어 4차에 걸쳐 빈 공간을 인식하여 폭발을 지연시키면서 480kg에 달하는 탄두를 정확하게 목표물에 도달시킬 수 있다. 정밀 유도 폭탄인 타우러스는 또한 3중의 첨단 항법 장치를 갖추고 있어 적이 GPS 공격 등 제밍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